집합이 저렇게 있고 부분집합 그러면 원소 5개니까 32개. 그래서 그거를 번호 붙여가지고 AI로 부르겠다. A1, A2, A3 이렇게 부르겠다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 부분집합 중에서 원소의 개수가 2개 이상이면서 2개 이상인 집합 중에서 각 집합의 가장 큰 원소를 모두 더한 값을 구하래. 그러면 가장 큰 원소가 뭔지를 기준으로 나누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5를 가장 큰 원소로 갖는 집합은 몇 개야? 부분집합은 많잖아요. 얘가 제일 많잖아. 근데 4를 가장 큰 원소로 갖는 부분집합이라고 하면 5를 가장 큰 걸로 갖는 것보단 개수가 적겠죠? 그죠? 그럼 그 개수를 어떻게 구하느냐가 문제겠네. 결국에 그 부분집합 개수만큼 더해질 거니까 곱해주시면 되잖아요. 4를 예를 들어서 가장 큰 원소로 가지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내가 알아. 그러면 4에다가 그 개수만큼 곱하면 결국에 전부 다 더한 게 되지 않습니까? 왜냐면 집합의 개수만큼 더하게 될 거잖아요. 이거 혹시 중복 빼야 된다고 생각한 친구 있습니까? 아니죠? 그럼 써볼게요. 첫 번째로 2를 가장 큰 원소로 갖는 부분집합은 없습니다. 넘버 A가 2보다 크거나 같다고 했잖아요. 두 번째로 2를 가장 큰 원소로 가지는 부분집합은 몇 개예요? 몇 개요? 1, 2밖에 없네. 한 개죠, 한 개. 지금 뭐를 기준으로 분할하고 있는지 알지? 2를 가장 큰 원소로 갖는 부분집합은 한 개예요. 그러면 3을 가장 큰 원소로 갖는 부분집합은 몇 개냐? 라고 하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지금 3을 일단 가졌잖아. 3 무조건 포함했어요. 그죠? 그러면 4, 5 이런 거 뽑으면 안 되지. 왜냐하면 3을 가장 크다고 놓고 지금 개수 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1, 2한테만 선택권이 있어. 그죠? 그래서 일단 2에 제곱했어. 근데 2에 제곱하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겨요? 내가 2를 왜 뺐지? 이거 설명해 줄 수 있는 친구 없나요? 2를 왜 뺐냐면 지금 3 고르고 얘네 둘이 선택권이 있어서 2에 제곱했어. 그거는 1만 뽑거나 2만 뽑거나 1, 2 둘 다 뽑거나 1, 2 둘 다 뽑지 않거나잖아. 그 중에 1, 2 둘 다 뽑지 않거나는 안 되잖아요. 이것 때문에. 그죠? 그래서 하나 뺀 거야. 괜찮습니까? 괜찮죠? 그 다음에 똑같이 4는 몇 개 나오냐 라고 하면 똑같겠네. 모두 뽑지 않는 것만 빼주시면 되잖아요. 전체에서 1, 2, 3을 뽑을 수 있는데 1, 2, 3을 모두 뽑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 가능합니다. 5는 그러면 몇 개가 되겠어? 이렇게 되겠지. 됐나요? 그러면 1개, 3개, 7개, 15개네. 답은 1 곱하기 2 더하기 3 곱하기 3 더하기 4 곱하기 7 더하기 5 곱하기 15 해주시면 114 나옵니다. 이거 덧셈 마지막 계산 왜 이렇게 하는지 아시죠? 집합의 개수만큼 더해질 거예요. 이 원소들은 정확하게 이 개수만큼 더해진다고. 이 개수만큼 더해지고. 정리하시고 다 되셨죠? 다음 84. fx를 저렇게 집합 x의 모든 원소의 곱으로 정의한대요. 그리고 a라는 집합이 있는데 그 부분 집합 중에 공집합이 아닌 거니까 2n 제곱 빼기 1을 해서 15개네요. 15개의 집합을 그것끼리의 원소의 곱을 싹 다 또 갖다 곱하라 했네. 이거 사실 덧셈이랑 되게 유사한데 몇 번 곱해지는지 세면 되거든? 그 집합의 모든 부분 집합의 모든 원소의 합 구할 때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요? 그런 문제 풀어본 기억 없어요? 어떤 집합이 있고 그 집합의 부분 집합이 몇 개가 있는데 그 부분 집합들의 원소를 싹 다 더한 거는 어떻게 구하냐 라고 하면 각각의 원소가 몇 번씩 더해지는지 계산해서 곱해서 다 더했지? 그렇죠? 얘도 똑같아요. 몇 번 곱해지는지 세면 돼. 그렇습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1은 몇 번 곱해지는지부터 볼게요. 1을 반드시 원소로 가지는 부분 집합은 몇 개입니까? 현규야 몇 개일 것 같냐?
지우야 몇 개일 것 같냐? 2를 반드시 가지는 부분집합 2의 세제곱계 아닙니까? 맞습니까? 2의 세제곱계 아니에요? 이거 이해 안 되는 친구들 있어요? 왜 2의 세제곱계인지 볼까요? 1, 2, 4, 8 중에서 부분집합 개수 구할 때 애초에 2에다가 그 원소의 개수를 올리는 이유가 뭐였냐면 얘를 고르거나 안 고르거나 선택지 두 개, 고르거나 안 고르거나 두 개, 고르거나 안 고르거나, 고르거나 안 고르거나. 그래서 그 원소의 개수만큼 2를 거듭 제곱해준 거였잖아. 그죠? 얘네를 뭐 각각 뭘 고르느냐에 따라서 다 다른 집합이 되니까. 맞잖아요? 그럼 근데 1은 이미 선택해야 된다 했잖아. 그럼 얘한테는 선택권이 없어. 얘는 무조건 선택한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3개에만 선택권이 있잖아요. 그래서 2의 세제곱인 거지. 2를 무조건 가지고 있는 집합은 2의 세제곱 개잖아요. 그럼 2도 똑같지 않을까? 4도 똑같지 않을까? 8도 똑같지 않을까요? 그래요? 그러면 2를 원소로 가지는 부분집합도 2의 세제곱계, 2를 원소로 가지는 부분집합도 2의 세제곱계, 4를 원소로 가지는 부분집합도 2의 세제곱계, 8을 원소로 가지는 집합도 2의 세제곱계 나오겠습니까? 이것도 혹시 중복 빼야 된다고 생각한 친구 있습니까? 중복 이런 거 생각 안 해도 되죠? 왜냐하면 집합이 뭐 2를 포함한 거라고 하면 이런 거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있을 때 2번 곱해지잖아. 2 한 번 더 곱해지는 거잖아요. 이런 건 중복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머리 생각해보시면 알아요. 그러면 얘네들을 싹 다 곱하면 되잖아. 그죠? 그게 요 식의 값이랑 같겠죠? 부분집합의 모든 원소들의 곱이랑. 그러면 계산해 주시면 얘는 2의 4제곱 되겠지. 그 다음에 4는 2의 제곱이잖아요. 2의 제곱에다 2의 세제곱 곱한 거잖아. 2의 5제곱 되겠습니까? 괜찮습니까? 아, 미쳤네요. 더하기로 하고 있었네. 아무도 얘기 안 해줬어. 미안해요. 곱하는 거죠? 2의 세제곱번 곱해야 되죠. 더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쓰면 2의 세제곱번 더하는 거지. 그죠? 이렇게 쓰셔야죠. 맞죠? 이거 다들 알고 끄덕끄덕 하는 거지? 미안합니다. 그래서 1의 8제곱 곱하기 그 다음 거 2죠? 2의 8제곱 곱하기 4의 8제곱 곱하기 8의 8제곱 되겠네요? 그럼 이거 좀 지수법칙 할 줄 다 배웠지 중학교에서? 맞죠? 맞죠? 이름 그냥 지울게. 이렇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얘네들은 2의 8제곱 더하기 16제곱 이렇게 되니까 2의 48제곱. 따라서 K는 48이다. 이해 안 되는 사람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물어보면 항상 이해 안 돼도 얘기 안 해주더라고. 개별적으로 질문하셔도 됩니다. 모르겠으면. 다음 이거 86 앞에 뭐 없었지? U는 3의 배수가 아닌 30 이하의 자연수고 부분집합인데 원소의 개수가 4개인 부분집합 중에서 원소의 합이 100인 거 근데 하나만 있진 않겠죠? 뭐 4개짜리인 것 중에 합해서 100 만드는 거 하나만 있진 않겠지 그냥 봐도. 집합 A의 모든 원소를 작은 수부터 크기 순으로 나열한 것을 x1, x2, x3, x4라 할 때 저 식의 최대값을 구하라 했는데 그냥 뭐 단순하게 돼 있는 건 아니고 교대로 이렇게 더하고 빼고 했네. 그럼 저거를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데 근데 이거 푸는 거에 결국 관건은 뭐냐면 모든 원소의 합이 100인 것부터 일단 그 후보군부터 추려내는 거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그 부분이 많잖아. 그 중에서 이거 해봤을 때 제일 큰 거를 골라야 되는 거잖아. 그쵸? 그럼 그거는 어떻게 선생님 어떻게 저 4개 가지고 합 100을 어떻게 편하게 찾습니까? 라고 하면 일단은 4개 더해서 100이 되려면 25를 기준으로 나누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4개 더해서 100이 되려면 나 같으면 25를 기준으로 나누겠습니다. 25보다 큰 거랑 25보다 작은 거 당연히 둘 다 포함될 수 있는데 제한이 있지. 넷다 25보다 작아버리면 어때요? 절대 100 못 만들어. 만약에 하나만 25보다 작다면 될 수는 있어. 그 하나가 되게 작으면 되잖아. 25보다. 그 다음에 두 개씩 25보다 작고 25보다 크다 라고 하면 둘은 정확하게 25에 대해서 대칭인 숫자들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야 합이 100 되겠죠? 그 다음에 뭐 4개 다 25보다 크다라고 하면 당연히 안 될 거고 100 넘어가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알겠어요?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나눌 겁니다. 근데 2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잖아 방금. 25가 이렇게 있어. 이렇게 있어. 일단 4개 다 25보다 작은 건 안 된다 했어요. x1, x2, x3, x4가. 이거 하나랑 이렇게 가능하죠? 얘도 여기로 넘어가 버리면 당연히 안 되고요. 일단은 그러면 25 근처의 숫자들이 뭔지 알아야 되니까 그 근처의 숫자들을 먼저 좀 나열해 놓고 밑에 그림 보겠습니다. 3의 배수가 아닌 30 이하의 자연수. 그러면 그거 중에서 25 근처에 있는 것들 20 조금 나열해 볼게요. 한 10 정도부터 할까? 13, 16, 19, 22, 25, 28, 또 11, 14, 17, 20, 23, 26, 29. 나열은 저는 설명하는 입장이니까 보기 편하라고 나열을 하는 건데 당연히 필요한 숫자만 실제 풀이할 때는 필요한 숫자만 나열해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대값을 구하는 식을 봤더니 뭐냐면 x4 빼기 x3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밑에 그림에서 한번 표시를 해보잖아. 요만큼의 차죠. 그러니까 여기 떨어진 만큼이라고 생각할게. 요만큼의 차예요. x2 빼기 x1 더 뭐냐 라고 보니까 요만큼의 차예요. 그죠? 그렇습니까? 그러면 여기서도 한번 표시를 해보자 하면 x3, x4 뺀 거는 요거네요. 요만큼의 차네요. x2에서 x1 뺀 거는 요만큼의 차네요. 야, 1번이랑 2번이랑 그냥 봐도 누가 더 차가 클 것 같아 보이냐? 형주야 몇 번일 것 같냐? 얘랑 2번이 클 것 같지? 2번이 커. 2번이 커요. 왜냐하면 왜 그런가요 선생님? 전 안 보이는데요 라고 한번 보여줄게요. 하나만 예시로 넣어봐도 알 수 있어. 방금 뭐라고 했냐면 얘네 4개의 합이 25가 되려면 반드시 얘랑 대칭이어야 돼. 25에 대해서 얘랑도 대칭이어야 돼요. 왜냐하면 25에서 더해준 만큼 얘는 빼줘야지. 그래야 합이 50으로 맞춰지잖아요. 2개가 25에서 더해준 만큼 얘는 더 빼줘야지. 그래야 합이 50이 맞춰질 거니까 4개를 더해서 100을 만들려면. 그렇습니까? 그럼 25보다 큰 것 중에 지금 뭐가 있냐면 28, 26, 29 이렇게 5개 있네요. 그죠? 그 다음에 25보다 작은 거는 22, 20 뭐 여기 다 되는데 일단 이 큰 거부터 보자고. 큰 거부터 한번 봐보자고. 여기가 26, 29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여기 26, 29 돼요? 안 돼요. 26이면 여기 24여야지. 그잖아요. 24여야죠? 24여야 하죠? 근데 24 있어 없어? 집합에 포함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안 돼 이거 안 돼요.
왜냐면 내가 지금 26, 29를 어떻게 잡은 거냐면 그 25보다 큰 것들 중에 그나마 그 차가 큰 걸로 잡은 거거든? 근데 일단 그게 안 되네. 그러면 26, 28은 되나? 아, 미안합니다. 28, 29는 되나 한번 볼까요? 여기가 25가 되면 되나? 아, 22가 되면 되나요? 그죠? 여기가 21이 되면 됩니까? 안 되네. 안 되네요. 그러면 한 개를 25 쪽으로 옮겨본다고 하면 어때요? 이렇게. 뭐 x2가 25가 됐다고 하면 나머지 하나도 반드시 여기로 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안 그러면 합해서 25 왜냐하면 서로 다른 거 골라야 돼 다. 안 되잖아요 이것도. 사실 이걸 그림을 그린 거는 무조건 오른쪽이 그림이 차가 클 수밖에 없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그린 건데 이 그림에서도 그냥 증명이 되긴 하네. 이런 케이스는 안 된다는 거를. 아래가 더 차가 크다는 거는 그냥 대충 큰 거 넣어봤을 때 26, 29가 제일 차가 크잖아요. 여가 3이잖아 차가. 여기도 3이어야 되겠네. 그죠? 그러면 6이네요. 제일 커봤자 6이네. 맞습니까? 그럼 여기다가 넣을게. 근데 25보다 큰 거 3개밖에 없으니까 28, 26, 29 뭐 이렇게 넣겠네요. 그러면 여기서 플러스 3 됐지? 여기서 플러스 1 됐죠? 플러스 3 됐죠? 플러스 4 됐죠? 25에서 그죠? 그럼 총 플러스 8 된 거네? 그럼 여기 빼기 8만큼 돼야지 25에서 17이잖아요. 이미 여기 졸라 넓어. 동의하십니까? 이 차가 졸라 크다고요. 맞아요? 얘가 답이 되는 케이스가 되지 않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결국에 내가 생각해봤을 때 x2가 26, x3가 28, x4가 29 요거일 것 같고, 그러면 이거에 근거 했을 때 x1은 얼마가 돼야 되냐면 25에서 8을 뺀 만큼인 17이 돼야 되겠다. 그러면 x2 빼기 x1 하면 지금 얼마냐면 9네요. 얘네 둘이 빼면 1이네요. 더했을 때 12 답으로 나오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 약간 사고력 테스트 느낌 아닙니까? 합해서 100대는 원소 찾는 게 어렵지. 여기는 집합에 대한 해석이라기보다는. 그쵸? 되었습니까? 다 정리됐어요? 난 혹시 다르게 풀었다는 사람 있나요? 이거 맞은 사람 없나 보네. 이렇게 합시다. 이게 제일 편한 것 같으니까. 이거 어렵진 않죠? 이해하기. 넘어갈게요. 34. 문제는 다들 숙제를 하셨으니 읽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니까 이걸로 시켜. 지원아, 이거 뭐 같냐? 이거 뭐냐? 이거 뭔가요? 이 점들, 이거 점의 집합이죠? x, y라고 표현했다는 뜻은. 그럼 이 점들의 집합이 뭘 나타내고 있습니까? 원 아닙니까? 원이죠? 원이잖아. 지금 A를 저렇게 표현했다는 거는 x, y라는 점입니다. 근데 그 점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라는 관계를 만족시키면서 돌아다니는 점입니다 라는 거잖아. 그럼 원 위의 점이네.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라는 원 위의 점이네요. 이건 다 아실 것 같아. 그죠? 얘도 이런 원 위를 돌아다니는 어떤 점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저 처음에 원이 이렇게 생겼고 뒤에가 뭐 조금 더 이렇게 멀겠죠?
뭐 이 점 위에 이 원 위에 A가 있고 이 원 위에 B가 있다는 소리네요. 그리고 그 원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은 집합 A와 집합 B의 원소가 되겠네. 괜찮습니까? 그래서 원을 이런 식으로 집합으로 기호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원 위의 점을. C는 뭐냐면 C는 그럼 직선이겠지. 이러한 관계를 만족시키는 X, Y의 순서상, 그러니까 점들의 집합이잖아요. 직선 위에 있는 점들의 집합이 되겠네요. AX 더하기 BY 빼기 3이라는 직선 위에 점들의 집합, 그게 C다. 혹시 이게 해석이 안 된 친구는 없었죠? 있었다면 미안합니다. 그리고 일단 그거 정도 정리해놓고 이거 봐보겠습니다. 이거 간단하게 하는 게 어려웠을 수도 있는데 내가 봤을 때 이 집합을 왜 이렇게 주면 이거 분배하는 건 잘하거든? 근데 이거 다시 분배된 거 가지고 다시 묶을 줄도 알아야 돼요. 이거 딱 보니까 좌변은 뭐가 분배된 거냐면 C 합집합, A 교집합, B가 분배된 거지 않습니까? 이거 분배 법칙하면 좌변 딱 나오죠? 그죠? 난 이런 생각 못하겠다. 여기 있잖아. C랑 C 공통이잖아. 그럼 집합도 똑같이 기호, 연산기호 가지고 묶을 수 있다고 생각해야 돼. 다항식이면 잘 묶을 거면서 집합이면 또 다르다고 생각해. 아니면 묶어도 돼요, 집합도. 분배되기 전 상태로 되돌려도 돼요. 그 다음에 그러면 우변도 다시 정리를 해주시면 어떻게 되냐면 C 교집합, A 합집합, A 여집합 이렇게 되겠습니까? 분배하면 나오죠? C 교집합 A 합집합, C 교집합 A 여집합 나오죠? C 갖다 묶은 거야 다 좌변에서 우변에서. 혹시 너무 빠릅니까? 이해하기 힘듭니까? 너무 빨라서? 계속 할게요. 여기 뭐야? 찬민아 여기 뭐야? 전체 집합이잖아요 여기. 그러면 C 교집합 전체 집합 그냥 C네요. 그래서 C 합집합 A 교집합 B가 C였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윤슬아 무슨 말이니? 그래 이런 말이죠. 저렇게 길게 느려들어 놨지만 결국에는 이렇게 이렇게 정리가 되네. 저 위에 있는 이 복잡한 집합식이. 그래서 분배 법칙 된 거 보고 집합도 묶을 줄 알아야 된다 라는 거고, 이 위에 싹 지우고 이 조건에 대해서 해석해 봅시다. A 교집합 B라는 거는 뭐예요? 동시에 만족하는 거지. 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라는 것과 x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2의 제곱은 6이라는 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어떤 순서상 x, y가 A 교집합 B이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거는 좌표평면상에서 보면 두 원의 교점입니까? 맞아요? 두 원의 교점 맞습니까? 이거 이해 안 되는 분들 없죠? 두 원의 교점이잖아요. A 교집합 B는 뭐 두 개 있겠지 원소가. 뭐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두 원이 접하면. 근데 일반적으로 두 개라고 생각하잖아. 아니면 0개일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거 C에 대한 조건이 아무것도 안 오지 않아.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인데. 그러면 아까 그렸다시피 A가 이렇게 있고 B가 이렇게 있다고 가정하면 A 교집합 B라는 거는 요점과 요점이지 않겠습니까? 맞습니까? 그러면 C는 요 두 점을 원소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말이네. 그 말은 이 직선이 이 두 점을 지나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럼 이거 그냥 이거네.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면 무조건 하나로 결정되잖아요. 이렇게 지나야 되겠네. 이거 앞에서 하셨죠?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어떻게 구합니까? 두 원을 그냥 빼시면 됩니다. 두 원을 전개해서. 그래서 전개해서 빼주시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빼기 4 이렇게 싹 좌변으로 몰아가지고 둘이 빼잖아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빼기 x제곱 빼기 2x 더하기 y제곱 빼기 4y 빼기 1 이게 0이다 라고 하시면 이게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입니다. 정리하시면 2x 더하기 4y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마이너스 3도 맞춰줬네. a는 얼마입니까? 2고 b는 4가 되겠네요. 그러면 c 직선이 2x 플러스 4y 빼기 3은 0이었단 소리네. 근데 2,k가 c의 원소래. 2,k가 이 직선을 지나고 있다는 말이죠. 이 직선이 2,k를 지나고 있다는 말이죠. 대입해주시면 되겠네요. 대입해주시면 4 더하기 4k 빼기 3이 0이라서 k가 마이너스 4분의 1. 요거 이해 안 되시는 분들 있습니까? 네, 이런 표현은 앞으로도 자주 쓸 거거든요. 앞으로 문제 특히나 이제 내신 곧 하잖아요. 여러분들 예비 고1이니까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면 시험 볼 거 아니야. 되게 시험에서도 자주 나오는 표현이니까 이 표현을 읽고 이게 무슨 말인지 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집합 가지고 분배법칙 된 거 가지고 분배법칙 하기 전으로 되돌리는 거 그것도 할 줄 아셔야 되고 됐죠? 다음 35 문제는 아마 다들 읽으셨을 것 같고 집합 A의 모든 원소의 합의 최소값이래. 그리고 합집합의 개수가 5개라는 걸 줬고 가조건 되게 특이하거든요. 이 가조건 유심히 잘 봤으면 아마 쉽게 문제 푸는 길을 찾았을 텐데 일단은 이 집합이랑 이 집합 두 개의 합이 저거 첫 번째 집합의 원소의 합이 두 번째 집합의 원소의 합이 6배라 했네. 일단 두 집합이 어딘지 좀 표시해 볼게요. 벤 다이어그램 상으로. 바로 보이면 좋겠지만 안 보일 수도 있으니까 어떤 관계인지 두 집합이 A, B 자, A 합집합, B의 여집합은 초록 색깔로 색칠하겠습니다. 아니다, 2개로 하자. 여러분 2개 굳이 안 그리셔도 되고 이게 머릿속으로 그려졌다면 더 좋고요. A 합집합, B의 여집합은 색칠 너무 안 예쁘게 해서 미안합니다. 여기죠? 여기죠? 색칠 어떻게 했는지 알겠죠? 여기 A 다 포함하고 B의 여집합이랑 합집합 한 거니까 이렇게 생겼잖아요. 바깥 부분 다 색칠될 거고. 그 다음에 B 차집합 A는 아래다 색칠해 주시면 여기잖아요. 둘이 무슨 관계입니까? 둘이 여집합 관계 아닙니까? 둘이 정확히 반대 겹치는 원소가 하나도 없는 관계 아닙니까? 맞죠? 그러면 그거 가지고 뭘 얻느냐 라고 하면 원소의 지금 총합이 얼마야? 그래서 하시면 63 나오거든요. 63을 6대1로 가르세요 라는 말이지. 왜냐면 2번 더해지는 원소가 없었을 거잖아요. 이 원소의 합이랑 이 원소의 합 구할 때 똑같은 수가 더해지는 경우는 없었을 거라고. 둘이 여집합 관계니까. 그죠? 그러면 63을 6대1로 갖다 분배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63 곱하기 7분의 1 하시면 9 나오니까 여기가 합이 9이고 나머지 부분이 합이 얼마냐? 9 빼면 54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겠나? 괜찮습니까?
아 그럼 구되는 거 하나밖에 없는데. 구되는 거 뭐랑 뭡니까? 합 구되는 거? 1이랑 8밖에 없죠? 다른 거 없어? 여기에 1, 8이 들어간다는 걸 알았네요. 그 다음에 이제 1, 8 넣었으니까 지우고 얘랑 얘 중에서 아무거나 이제 갖다 넣어주시면 되는데 A 합집합 B는 5라는 조건을 유지하고 집합 A의 원소의 합이 가장 작아졌으면 좋겠대. 그러면 여기에 일단 3개가 지금 몇 개 남았지? 4개 남았잖아요. 여기 A 동그라미에 3개 들어가야 되고 여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여기 1, 8 아니다. 여기 들어가도 돼요. 그냥 여기 동그라미에 3개 들어가면 되겠죠. 여기 포함해서. 그리고 밖에 하나 들어가면 되겠지. 왜냐면 A 합집합 B가 5개래. 원소가. 이거 이해되죠? 그러면 합이 가장 작아지려면 뭐를 밖에다 빼겠냐? 32를 밖에다 빼야 제일 작지 않겠냐? 맞습니까? 됐죠? 그러면 여기에는 2, 4, 16이 들어갈 것이다. 저 위치는 내가 편의상 그냥 옆에다 적은 거지 저 교집합에 들어가든지 그냥 A 밖에 교집합 밖에 저기 들어가든지 아무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그걸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집합 A의 모든 원소의 합의 최소값은 2 더하기 4 더하기 16 22 나오겠습니다. 다음 볼게요. 36번. 부등식인데 저기다 K를 1부터 2부터 3부터 차례대로 쭉 대입해서 범위를 만들라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를 집어넣으면 2부터 X가 14 3을 집어넣으면 5부터 X가 얼마냐? 30 얼마입니까? 3 넣으면 46? 뭐 이런 식으로 범위를 계속 만들어 간다는 거죠. 이렇게요. 이렇게요. 맞습니까? A1, A2 아니에요? 그러네요. 미안합니다. 고마워. 뭐 이렇게 이 짓을 계속 한다는 거죠. 결국에. 그럼 그걸 K번째까지 했는데 그것들의 싹 교집합을 구하래. 일단 A1, A2 봤을 때 얘네들은 교집합 반드시 존재하네요. 그쵸? 지금 14랑 5랑 공통범위 있잖아요. 5부터 14까지. 그러면 그 짓을 K까지 계속 확인할 건데 요거를 보고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드십니까? 안 드십니까? 이거 무슨 말인 것 같습니까? A1 교집합 AK가 공집합이 아니면 된다라고 내가 적었지. 무슨 말이냐면 가장 첫 번째 거. 그러니까 얘를 수직선상에 굳이 표시를 해본다고 하면 요렇게 가겠지. 그죠? 내가 지금은 교집합 없는 다 같이 있는 교집합이 없는 것처럼 그려놓긴 했지만 결국에 얘네가 전부 다 공통으로 가지는 범위가 있어야 된다는 말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러려면 A1이랑 마지막 게 제일 뒤에 있겠지. 그리고 범위도 가장 넓을 거야. 그죠? 그거랑 A1이 교집합이 존재하기만 하면 그 사이의 것들은 확인해 줄 필요 있습니까? 확인해 줘야 한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혹시? 이거 이해 안 돼요? 첫 번째 거랑 마지막 거랑 만나기만 하면 그 앞에 건 자동으로 만날 수밖에 없어. 그잖아요. 그래서 이 조건은 그냥 A1 교집합 AK가 공집합이 아니라는 조건입니다. 그렇다는 말은 A1을 써보시면 2부터 X가 14 였을 거고 AK라는 거는 그대로 K라는 식으로 쓰겠지. 이렇게 얘네 둘이 교집합이 있어야 된다는 말은 3K-1이
14보다 작거나 같다는 말과 같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K는 5보다 작거나 같다. K의 최대값은 5. 이 x 좌측에 붙어있는 저 숫자 있잖아요. 저게 당연히 a, k번째에서 가장 클 거니까 그 전 것들은 얘가 교집합이 존재한다면 당연히 교집합이 존재한다. 이거는 계산으로 하는 거 아니고 암산으로 하는 겁니다. 암산으로 하는 거야. 생각해서 하는 거야. 머릿속으로. 됐죠? 다음 38. 이 이상의 자연수 K에 대하여 X는 1부터 K까지의 자연수, B는 K의 약수, C는 K의 소인수. 소인수 개수가 넘버 C가 되겠네. 이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 소인수 예를 들어서 6이라고 하면 K가 6이라고 하면 넘버 C K는 2라고 쓰시는 거죠? 2랑 3이니까. 그죠? 혹시 헷갈릴까봐. 근데 넘버 BK랑 그러니까 K의 약수의 개수랑 K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K의 소인수인 것이죠. A 교집합 CK는 맞습니까? 다시 A K 교집합 CK는 뭐냐면 K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K의 소인수인 것이라고 하죠. 그렇게 써져 있잖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K가 소수면 이거 두 번째 거 이거 얼마입니까? K가 소수면 이거 얼마입니까? K 하나밖에 없잖아요. 한 개 아니에요? 한 개? 여기 2를 포함한 사람들 없겠지? 한 개죠. 그러면 BK가 4개란 소리거든? 저 식에 의하면? 근데 됩니까? 말도 안 되지. K가 소수라 했는데 그럼 2개 해야지 약수가. 말도 안 돼. 땡. 그러면 K가 합성수였다는 소리겠네. 그러면 넘버 AK, CK는 정해집니까 혹시? 몇 개 이상 뭐 이렇게 정해집니까? 일단 넘버 BK는 2개 이상 2개보다 커야 돼. 그죠? 넘버 BK 무조건 2개보다 커야 돼. 합성수면. 소수면 이미 그냥 다 땡인 거 확인됐으니까. 그럼 몇 개밖에 안 돼요 넘버 BK? 몇 개밖에 안 돼요? 3개 됩니까? 2개보다 크다 해서 3개 안 되지. 그러면 어떻게 저것도 개수인데 넘버인데 어떻게 3분의 4 이런 거 안 되잖아요. 무조건 몇 개다? 4개겠네요? 4개가 되겠네요? 그러면 얘 자동으로 뭐야? 1개 돼야 되겠지? 아 그러면 어떻게 선생님 말도 안 되는데요? 어떻게 약수가 4개인데 소인수가 1개죠? 이런 거 되잖아요. 그죠? 약수가 4개인데 소인수가 1개려면 저런 꼴밖에 안 되지. 어떤 소인수 하나의 세제곱꼴. 그렇잖아요? 아마 이거 보태다서 못 풀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걸 만족하는 K의 최소값을 구하래. 방금 적어버렸네. 어떤 자연수의 세제곱꼴 중에서 가장 작은 거는 1 아니고 8이 되겠죠? 2의 세제곱이니까 1 답은. 그래서 답은 8. 좀 헷갈려서 못 풀었지 싶은데 천천히 이렇게 순서 따라서 정리해 보시면 됩니다. 소수이면 안 된다. 합성수라는 결론을 얻고 합성수이면 BK는 무조건 4개여야 된다. 이 순서로 가셨으면 어렵지 않게 풀었을 것 같은데 복습하세요. 이것도 한 문제만 더 보실까? 한 문제만 더 보실게요. 아 뭐야 마지막인가? 여기까지 끝내고 싶시다. 49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집합 A의 개수를 구하라. A는 일단 실수 전체 집합의 분집합이고 0을 포함해야 되네요. 뭐 A의 원소 하나 알려준 거거든? 그리고 뭐 넘버 A 4개라 했는데 그러면 해볼게요. 일단 0 하나 이미 알고 있어. 그럼 이 0 있잖아요. 얘도 A의 원소잖아. 그러면 나에 적용시킬 수 있죠? 그죠? 나에 적용시키면 뭐 나옵니까? 0 빼기 2니까? 빼기 2도 A의 원소라는 걸 얻습니까? 그러면 빼기 2도 A의 원소네? 그러면 또 저기에 적용시킬 수 있네? 그러면 2도 A의 원소입니까? 맞죠? 아 선생님 그러면 이 짓을 계속 반복하면 A의 원소의 개수는 무한계가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 2만 해보셔도 알아요. 2 넣으면 뭐 나와? 2 나오죠? 계속 자기 자신 나오죠? 그러니까 이것도 끝. 근데 하나 더 있어야 되잖아요. 그건 내가 문자 알파 이렇게 잡을게요. 0 가지고 얻을 수 있는 것들은 지금 3개는 다 얻은 겁니다. 맞죠? 뭐 마이너스 2 가지고 그 짓 해봐도 똑같고 어차피 마이너스 2에서 2 얻은 거잖아. 2부터는 새로운 원소가 얻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가 알파라는 원소를 여기다가 쓴 순간부터 얘도 A의 원소니까 여기에 이렇게 적용을 시킬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죠? 그러면 알파 제곱 빼기 2라는 거 이것도 A의 원소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얘가 뭐 0일 수 있겠네? 왜요? 왜 0이다라는 결론이 나오지? 만약에 알파 제곱 빼기 2 했는데 0이나 빼기 2나 2 말고 다른 거 나오면 넘버 A가 3입니까? 안 되잖아요. 다시 내가 이 알파라는 거를 나에다 적용시켜서 저 집합에 대해서 다시 썼는데 이 3개 말고 다른 게 나와. 알파 말고 다른 이 4개랑 다른 게 나와. 그럼 넘버 A 이미 5개잖아요. 다 조건에서 틀렸잖아요. 그러니까 알파를 나 조건에 적용한 알파 제곱 빼기 2라는 식은 0 또는 빼기 2 또는 2 또는 알파 자체가 돼야 되겠습니까? 그래야 4개를 넘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파는 내가 이렇게 잡은 순간부터 당연히 0 빼기 2는 제외하고 쓴 거야. 계산해 볼게요. 첫 번째 거에서 알파 뭐 나옵니까? 뿔마 루트 2 나옵니까? 가능하죠? 여기 있는 거랑 안 겹치잖아요. 얘는 안 돼. 0 나와. 얘는 탈락. 얘는 뿔마 2 나오는데 얘랑 다 겹쳐. 얘도 탈락. 얘는 넘겨서 풀어보면 알파가 2 또는 빼기 1 나오는데 2는 겹치잖아요. 탈락. 빼기 1이랑 루트 2랑 마이너스 루트 2가 알파로 가능한 3가지의 값이 되겠네요. 되겠습니까? 그럼 집합 A의 개수는 경우의 수 3개니까 3개네. 알파가 될 수 있는 값이 3개니까 0, 2, 2, 루트 2, 0, 2, 2, 루트 마이너스 루트 2, 0 빼기 2 빼기 1 이렇게 3개잖아요. 그래서 답은 1번 되겠습니다. 되겠죠? 잠깐 쉬었다가